안녕하세요. 서도욱입니다. 여러분들하고 C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그 다차원 배열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저희가 배열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를 좀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열이라는 개념을 할 때, 이 배열이라는 것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들을 그룹화 시켜가지고 메모리 연속적으로 할당받는 이제 그와 같은 방법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에 이제 했었던 것들은 배열로 따지면 1차원 배열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한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치 데이터와 문자 데이터를 갖다 배열로 처리하는 거 포인터와 함수로, 그리고 이제 응용 버전으로 해서 정렬과 탐색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알고리즘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배열이라는 개념을 할 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열이라는 것은 똑같은 데이터 타입들을 갖다가 그룹화 시켜서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받는 방법이 배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여러분들이 배열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더라도 이 규칙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차원별로 확장하겠지만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또 포인터 배열, 아니면 문자 배열, 구조체 배열, 다양한 이제 배열들이 있겠지만, 이 배열은 무조건 어떤 수식어가 붙더라도 뭐다? 똑같은 데이터 타입, 캐릭터형이면 캐릭터형, 인트형이면 인트, 이걸 갖다 똑같은 데이터 타입을 갖다 그룹화시키는 이와 같은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독립된 변수들을 갖다가 똑같은 데이터 타입들의 변수로 그룹화시켜서 배열을 만들었는데, 자, 이런 1차원 배열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일반 변수 할 때도요,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C라는 변수, 변수의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이 식별자들을 갖다 내가 다 구별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이거를 어레이라는 배열로 해가지고 쉽게 처리를 했다고요. 그러면 자, 이와 같이 동일한 크기의 1차원 배열을 갖다 여러 개 만들게 되면 이 어레이라는 이름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똑같은 크기의 1차원 배열을 갖다 그룹화 시켜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냐, 2차원 배열을 만들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할 거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1차원 배열이요, 어떤 1차원 배열이 있는데 여기서 크기가 이 앞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크기가 틀려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 2차원 별로 묶을 수 없습니다. 배열은 무조건 뭐예요? 똑같은 데이터 타입, 똑같은 자료형을 그룹화 시킨다. 그래서 이 2차원 배열도 결론은 뭡니까? 똑같은 크기의 1차원 배열을 갖다 그룹화 시키는 그와 같은 형태들 갖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2차원 배열에 대한 기본 개념하고 이 2차원 배열을 포인터와 함수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이번 시간에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구두로 말씀드린 내용을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한번 반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똑같은 데이터 타입의 변수가 3개가 있어요. 요거를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이거를 배열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그룹화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배열이라는 개념을 할 때 이 어레이라는 것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을 접근하기 위한 뭐다? 식별자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배열 이름 바로 옆에 있는 요 대괄호 같은 경우는 이 어레이라는 배열이 가지고 있는 원소 개수, 원소를 똑같은 자료형 원소를 몇 개 갖고 있다? 3개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배열 이름과 원소 개수를 갖다 우리가 해석을 했고요. 남아있는 것은 이제 인트입니다. 요거는 한 원소의 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원별, 2차원별, 3차원별, n차원별로 계속 확장하더라도 이 기본 규칙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확장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키면 되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배열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얘를 갖다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 당연히 이제 어레이라고 하게 되면 배열 이름이 3개가 같으니까 당연히 충돌나니까 우리가 이제 어레이 1, 어레이 2, 어레이 3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일반 변수에서 배열로 확장할 때도 우리가 고려를 해봤지만, 지금 이제 세 개니까 이제 간략하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변수가 많아지게 된 걸 갖다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배열로 했던 것처럼, 자, 이런 1차원별이 현재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3개만 만들었는데, 이게 10개가 되고 20개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관리해야 될 배열 이름이 10개가 되고 20개가 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1차원 배열을 갖다 이 3개를 갖다가 내가 그룹화 시킬 수는 없을까?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보겠다. 이제 그게 이제 2차원 배열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똑같은 데이터 타입의 1차원 배열을 뭐한다? 그룹화 시켜서 하나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형태를 갖다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을 갖다 통해 가지고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기 위한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이제 대괄호가 이제 두 개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앞에서 제가 이제 1차원 배열을 갖다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갖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테이블이라는 것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을 접근하기 위한 식별자 이름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배열 이름 뒤에 대괄호가 2개 있든 3개 있든 4개 있든 가장 첫 번째 요 대괄호가 이 테이블이라는 요 2차원 배열의 자, 원소 개수. 그래서 이 테이블은 원소를 몇 개 갖고 있다? 3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거는 배열 이름이었고 이거는 원소 개수였다고요.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뭐예요? 이 테이블이라는 이 배열의 한 원소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int 대괄호 3. 그렇죠? 자, 종수값을 3개 가지고 있는 요 1차원 배열을 갖다가 몇 개를 갖다 그룹화 시켰다? 3개를 갖다 이제 그룹화 시켜 가지고 하나의 배열로 얘를 갖다 만들어내는 형태들. 그러면 이게 3행 3열의 2차원 배열이 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이 1차원 배열, 얘가 이제 뭐 array 1이고 이제 얘가 array 2가 되고 얘가 이제 array 3가 되겠죠. 지금 이제 3개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 뭐예요? 테이블이라는 요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원 배열을 갖다 만들어내는 형태들이었고요. 자, 이 배열의 원소를 갖다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인덱스 값 0, 1, 2 해가지고 가장 첫 번째 원소 인덱스 값 0을 갖다가 맨 마지막 번째가 n-1랬죠. 이 기본 1차원 배열에서 썼던 그 기본 규칙을 2차원별로 그대로 이제 확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은 원소가 몇 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3개를 가지고 있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테이블 대괄호 0을 갖다 하게 되면 가장 이 테이블이라는 2차원별의 가장 첫 번째 원소 얘가 되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거 자체가 결론 뭐예요? array 1 이거하고 똑같겠죠. 자, 두 번째 원소 같은 경우는 자, 테이블 대괄호 1을 갖다 하게 되면 요 두 번째 원소를 갖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테이블 대괄호 2를 갖다 하게 되면 이 맨 마지막 번째 원소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방금 우리가 배열에서 기본적인 규칙은 뭐예요? 가장 첫 번째 원소가 가장 첫 번째 원소 인덱스 값이 0이고요. 맨 마지막 번째 원소가 인덱스가 n-1인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에다가 테이블 대괄호 0만 하게 되면 이 한 행, 이 1차원별 이 하나를 갖다 의미한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자, 종수값 int를 갖다가 3 곱하기 3이니까 총 몇 개? 9개. 종수값 int를 총 9개를 갖다가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이 첫 번째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이제 첨자 연산을 통해서 이 원소를 갖다 접근하는데 0행 0열 이렇게 이 4바이트 요 메모리 공간과 접근하기 위해서요. 행과 열, 0행, 0열 이렇게 이제 명시하는 형태들. 자, 맨 마지막 번째 같은 경우는 테이블 대괄호 2, 즉 세 번째 1차원 배열에 있는 요 공간을 갖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테이블 자 2에 자 얘도 2가 되겠죠.
얘가 0, 1, 2가 되니까 그래서 요 맨 마지막 번째 요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은 테이블 대괄호 2, 대괄호 2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다. 당연히 이제 1차원별에서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명시를 해주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일반 변수에서 우리가 이제 1차원별로 확장할 수 있고 똑같은 크기의 1차원별을 갖다 그룹화시키는 2차원별로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테이블 해가지고 자 테이블 해가지고 자 대괄호 2, 대괄호 3, 뭐 대괄호 4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선언을 했다고 합시다. 이거 같은 경우는 3차원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규칙은 똑같아요. 얘가 이제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을 접근하기 위한 식별자가 되고 배열 이름 옆에 있는 요게 원소 개수 테이블은 똑같은 크기의 2차원 배열을 몇 개 갖고 있다? 2개 갖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가 뭡니까? 한 원소의 크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이라는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삼행 사열의 2차원 배열을 몇 개? 2개 갖고 있는 3차원 배열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행 사열 자 이렇게 이 똑같은 크기의 삼행 사열을 갖다가 2개를 그룹화 시킨 거다라고 이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변수에서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그리고 3차원 배열. 그래서 기본 규칙은 똑같고요. 그래서 이게 확장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느껴질 뿐이지 기본 규칙은 똑같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2차원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할당받은 요 메모리 공간에다가요. 자, 여러분들이 데이터 값을 갖다 저장하기 위해서 행과 열을 갖다가 영행, 영열부터 해 가지고 데이터 값을 여러분들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부터 줄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얘가 첫 번째 1, 2가 되고요. 자, 요게 총 몇 개냐면 총 3개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인덱스 값 1이 되고요. 얘가 2가 되고 그러면 4 순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종수값 몇 개 여기서 보시면 자, 인트 3, 3은 9니까 총 9개의 종수값을 갖다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 공간을 2차원 배열 개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한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할당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값을 기본적으로 이제 준 형태를 갖다 보여주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걸 갖다 이제 그림으로 보면 삼행 3열이니까 이와 같이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1 값을 갖다가 영행 영열이니까 얘가 1이겠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1차원 배열 4, 5, 6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 1차원 배열 7, 8, 9가 이렇게 이제 저장되는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 변수나 1차원 배열에서 접근했던 방법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scanf 함수를 통해 가지고 입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기서 요 테이블 대괄호 0 여기에 이 원소의 주소값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이제 할당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1값을 갖다 줬는데 사용자한테 scanf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입력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요거를 갖다가 scanf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서 총 9번을 갖다 이렇게 돌겠죠. 근데 이거를 매번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제 1차원 배열에서 했었던 것처럼 이것도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덱스 값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0행, 1행, 그리고 2행이 되는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012 이런 식으로. 자, 면 이거를 중첩 포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i 이퀄 0에서 자, 3 i 플러스 플러스. 자, 지금 보시면 요게 지금 도는데 자, 0행, 1행, 2행. 그래서 0부터 1까지 이렇게 이제 도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얘가 i 행이 될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열 값을 갖다 하기 위해서 중첩 포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월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값 j 플러스 플러스. 자, 그러면 요게 j가. 그러면 이제 이 scanf라는 함수를 갖다가 내가 일일이 내가 작성해 줄 필요 없죠. 이렇게 이제 scanf를 하게 되면 중첩 포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i행 j를 갖다가 입력받고 출력하는 작업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printf에서 출력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차원별로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에다가 할당 연산자 그리고 스캔F를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요 1.c니까 자, 총 9개의 종수값을 2차원별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형태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한꺼번에 입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출력하는 형태들이고요. 자,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출력하는 걸 갖다 시각화시키기 위해서 프린트F를 해가지고 한 행마다 한 줄을 갖다 출력해 준 걸로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 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해주시면 되는 형태들이고요. 자, 했을 때, 자, 방금 입력했던 것처럼 입력하게 되면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더 시각적으로 좀 더 수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코딩을 하면서 기본적인 2차원 별 개념을 갖다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차원 별, 우리가 이제 2차원 별 정도까지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차원 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대괄호를 갖다 두 개를 해서 하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2차원 별이라는 것은 결론은 뭐다? 1차원 별을 그룹화 시킨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원소 개수. 그래서 테이블은 똑같은 크기의 1차원 별을 몇 개 묶어 놓은 거다? 3개 묶어 놓은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한 원소의 크기. 그래서 종수값을 5개 저장하고 있는 1차원 별을 몇 개? 3개 그룹화 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테이블 대괄호 0만 하게 되면 이 1차원 별 요 하나를 갖다 의미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접근할 때는 i행 j열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명시를 위치값을 명시를 해주는 것들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인 배열을 할 때도요. 배열이라는 것은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는 이와 같이 뭐 행과 열값으로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보기 편하게 이제 시각화시킨 형태를 갖다 볼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자, 요 인트를 갖다가 총 5개니까 4바이트짜리 몇 개? 5개니까 총 20바이트 메모리 공간이겠죠. 하나당 20바이트. 그러니까 요 테이블이 할당받은 사이즈 오브 연산자로 얘를 갖다 찍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20바이트짜리 총 3개니까 이 테이블은 총 60바이트 메모리 공간 확보했겠죠. 그래서 테이블 대괄호 0, 테이블 대괄호 1, 테이블 대괄호 1을 사이즈 오브 연산 찍어보면 각각 얼마? 20바이트.
20바이트, 20바이트씩 총 3개를 확보한 형태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확보된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배열을 갖다가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갖다 하는데, 자, 배열을 갖다 이제 초기화할 때는 이렇게 이제 중괄호를 갖다 이제 그룹화 시켜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총 15개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하면 물리적인 순서로 이제 위치에 이제 하나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초기된 값을 갖다 이제 수정하려고 할 때 이제 하나씩 카운팅 한다든지 뭐 좀 번거롭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때 중괄호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중첩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원별, 2차원별, 3차원별. 그러면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시각화적으로 이제 편하게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형태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원 배열들이 물리적으로 연속적으로 있는지를 갖다가 주소값을 찍어보고 데이터 값을 찍어보면, 자, 이와 같이 4바이트니까 84 이런 식으로 메모리 연속적으로 확보된 걸 갖다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2차원 배열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봤어요. 결론은 이제 1차원 배열을 확장한 거기 때문에 기본 개념은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 2차원 별로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을 우리가 포인터로 그리고 함수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가리키는 포인트형 변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를 갖다가 한번 좀 고민해 보겠는데, 자, 우리가 1차원 배열을 갖다 할 때요, 우리가 이제 1차원 배열을 갖다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어레이라는 1차원 배열 이름을 갖다 대신하기 위해서 포인트형 변수 P를 우리가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다고요. 그러면 요 P가 이 배열의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규칙은 2차원 배열로 확장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2행 3열의 2차원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요 2행 3열의 2차원별을 갖다 가리키는 포인트형 변수를 제가 간략하게 미리 좀 만들어 놔봤는데,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형 변수 P는 무조건 뭐예요? 4바이트. 포인트형 변수는 무조건 4바이트입니다. 근데 요 2차원 배열을 갖다 가리키는 포인트형 변수를 갖다 만들 때는요, 한 원소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P 같은 경우는 자, 뭐다? 4바이트짜리 몇 개? 3개. 총 12바이트짜리를 가지고 있는 한 원소로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이제 포인트형 변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P에다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결론은 가장 첫 번째 이 테이블이라는 2차원 배열의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을 포인트형 변수 P에다가 저장한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이제 이 2차원 배열을 갖다 가리키는 포인트형 변수를 갖다 만들어 줄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앞에 요 가로를 갖다가 빠뜨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가로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빼기 주게 되면 얘는 뭐가 됩니까? 포인터 배열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갖다가 사이즈 오브 변산자로 요 P를 갖다 하게 되면 얘는 4바이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갖다 사이즈 오브 변산자로 P를 갖다 하게 되면 4바이트짜리 포인트형 변수를 몇 개? 3개니까 얘는 12바이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그냥 4바이트짜리 그냥 포인트형 변수에 불과하고요. 얘는 4바이트짜리 포인트형 변수를 3개 가지고 있는 포인터 배열이 된다. 그래서 가로를 쳤을 때하고 안 쳤을 때 두 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을 포인터형 변수로 처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예를 갖다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 자, 1차원 배열 쪽에서 이 어레이가 4바이트짜리를 갖다가 3개를 확보하는 요 어레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가 이제 1000번지 해서 각각 이제 1004번지 그리고 1008번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4바이트짜리 포인팅 변수 P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요 P가 이 어레이 요 1000번지 주소 값을 갖도록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요 2차원 배열을 갖다 보면 이 테이블이라는 2차원 배열은 2행 3열이거든요. 2행 3열이기 때문에, 자, 똑같은 크기를 두 개 갖고 있다고요. 종수 값을 3개 저장할 수 있는 int 3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이제 이 테이블이라는 2차원 배열이 되는 형태들이고, 자, 이 2차원 배열을 갖다 가리키는 포인팅 변수 P를 갖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P 같은 경우는 4바이트짜리고 얘가 1000번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P가 이 테이블의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 1000 값을 갖다 갖는 거고요. 자, 얘가 이제 그 4바이트짜리 3개니까 두 번째 원소는 1012번지부터 12바이트를 갖다 이렇게 확보하는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형 변수 P가 누구의 주소값을 갖고 있어요? 2차원 배열의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원소 이 첫 번째 원소를 갖다 접근하기 위해서 행과 열 값으로 해가지고 테이블 대괄호 0 대괄호 0을 갖다 한 것처럼 이 포인트 변수 P가 가지고 있는 거 0행 0열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테이블 대신에 포인트 변수 P로 우리가 이제 작업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이 마지막 번째도 같겠죠. 그러면 이 마지막 번째 같은 경우 테이블 대괄호 1에 대괄호 0, 1, 2니까 얘가 2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이제 첨자 형식으로 아니면 포인팅 변수 P로 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이 1차원 배열에서 이야기를 할 때요. 1차원 배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원소를 갖다 접근하기 위해서 어레이 대괄호 0 이런 첨자, 그러면 이 배열에서 이 첨자에서는 뭐예요? 주어진 주소에서 n칸 떨어져 있는 대상체, 이렇게 이제 첨자 연산을 이렇게 이제 풀어쓸 수가 있다 했죠. 그러면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 행과 열 값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 테이블 대괄호 1 요걸 대괄호 2 요걸 갖다가 이제 풀어쓰게 되면, 자, 주어진 주소에서 n칸 떨어져 있는 대상체 이렇게 이제 풀어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이블 대괄호 0 요것 같은 경우는 이 1차원 배열 이름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요거 이제 주소값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대괄호 0이 갖고 있는 한 원소의 크기만큼 뭐요? 기본적으로 두 칸 이동하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이라고 했으니까 0이 아니고 이제 1이겠죠.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원소. 그래서 한 칸, 두 칸 이동해서 요 데이터. 그러면 이거 첨자 연산까지 다 풀어볼까요? 3단계로. 자, 테이블 플러스 1의 대상체 플러스 2. 그래서 자, 2차원 배열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첨자 연산을 갖다 이렇게 두 개를 갖다 썼는데, 이거를 포인트형 변수로 풀어 쓰게 되면 이렇게 이중 포인터, 더블 포인트형 변수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볼 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배열 이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 얼마? 1000값을 갖다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테이블이라는 2차원 배열도 똑같아요. 얘 같은 경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 이거의 주소값을 갖다 의미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지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1차원 배열을 갖다 할 때도 어레이 해가지고 플러스 1을 하면 뭐요? 요렇게 이제 한 칸 이동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 2차원 배열 테이블 플러스 1을 갖다 하게 되면
얘는 한 칸당 몇 바이트냐면 12바이트입니다. 테이블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1012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원소 크기만큼 이동하기 때문에 이 테이블은 4바이트짜리 몇 개? 3개. 자, 총 12바이트죠. 그래서 2차원 별 이름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한 칸당 12바이트가 이동하는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2차원 배열을 우리가 가리키는 포인터형 변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제 그걸 갖다가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방금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2차원 배열에 각각의 원소를 갖다 접근할 때 행과 열 값을 갖다가 i행 jl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고요. 자, 이거를 뭘로 풀어줄 수 있다? 자, 더블 포인트형 변수로 해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이 2차원 배열을 갖다 기본적으로 할 때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괄호 두 개가 있고 3차원 배열은 뭐 3개가 있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배열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첨자 연산 하나는 항상 여기에 주소값이 나와야 되죠. 주어진 주소에서 n칸 떨어져 있는 대상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 대괄호 0을 갖다 했을 때 여기가 이제 뭐 테이블 대괄호 0, 여기서 얘가 이제 하는데, 요거에 대한 주소값을 갖다 하려고 할 때 이제 %가 된다고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도 테이블 해가지고 플러스 0. 자, 요거의 대상체 주소값 요 두 개가 나오면 상쇄되죠. 그러니까 이제 테이블 대괄호 0, 대괄호 1, 대괄호 2가 요 가장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갖다 봤을 때요, 테이블 에다가 이 2차원 별에다가 뭐 행번호만 주게 되면 요 1차원 별, 두 번째 1차원 별, 세 번째 1차원 별 이름하고 동일하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원 배열을 갖다 가리키는 포인트형 변수, 여기다가 한 원소의 크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첨자 연산 또는 포인트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2차원 배를 조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2차원 배를 갖다 가리키는 포인트형 변수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를 갖다 한 것은, 결론은 요 2차원 별로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큰 덩어리 2차원 별 했다고요. 그러면 함수로 넘길 때 이걸 갖다 다 복사해서 넘기려고 하면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4바이트짜리 뭐 포인트 변수 p 하나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요 테이블이라는 2차원 별이나 3차원 별을 4바이트짜리 포인트 변수로 간접 접근으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2차원 배열을 함수에다 넘겨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자, 1차원 배열에서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하나의 변수, 그리고 이제 전체 변수를 갖다 넘기는데, 2차원 배열에서는 방법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원 배열에서 했던 것처럼 개별 원소를 갖다 하나씩 넘길 수 있고요. 또 전체 배열 이름만 넘기면 배열 전체를 갖다 넘기는 효과가 똑같다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주소값이니까 그 4바이트짜리 포인트 변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리고 한 행씩 넘길 수 있다는 것은 얘는 뭐예요? 즉 1차원별 하나를 넘긴 거하고 똑같습니다. 얘는 2차원별을 갖다 통째로 넘긴 거고요. 그래서 얘가 몇 행 몇 열이다 그러면 얘가 한 행씩 이렇게 넘기는 형태들이고요. 얘는 한꺼번에 얘를 갖다가 넘기는 이와 같은 형태들.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2차원 배열들을 갖다가 전체를 갖다 넘기려고 할 때 이와 같이 첨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테이블 대괄호 컬럼 값하고 이렇게 명시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포인트형 변수, 그래도 이렇게 첫 번째 방식으로 명시하나 두 번째 방식으로 명시하나 이 테이블과 테이블은 결론은 뭐다? 4바이트짜리 포인트형 변수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자 강의 자료 있는 걸 갖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간략하게 실행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5행 4열에 2차원 배열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5행 4열에 2차원 배열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메인 함수에서 이제 메모리 공간을 갖다 확보를 하고요. 확보를 하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를 하나씩 하려면 이제 중첩 포문을 해가지고 아웃풋 함수를 갖다가 행과 열 개수만큼 열을 갖다 이제 호출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테이블이 총 5개의 행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이걸 아웃풋 함수한테 테이블 대괄호 i만 하게 되면 뭐만 넘긴 거하고 똑같습니까? 여기서 이 첫 번째 1차원 배열.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원 배열을 갖다 출력한 아웃풋 함수하고 똑같죠. 그래서 여기다 뭐 첫 번째 1차원 배열을 넘기면 여기서 1차원 배열 한번 하는 거고요. 또 인덱스 값 0, 뭐 1값 이렇게 해 가지고 증가를 하는데 자, i 값이 0이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1차원 배열 방금 말씀드렸죠. 자, i 값이 1이면 요 2차원 배열 요게 넘어가서 여기서 출력되는 형태들. 그래서 이와 같이 2차원 배열을 갖다가 어떻게 한 원소 즉 한 행씩 넘겨가지고 처리하는 형태들. 그래서 한 행씩 넘기겠다는 것은 1차원 배열 하나만 넘긴 거하고 똑같으니까 1차원 배열을 갖다 가리키는 포인트형 변수 4바이트짜리 포인트형 변수를 만들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포문 같은 경우는 아웃풋 함수가 얼만큼 호출됩니까? 자, 원소 개수만큼,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원소가 5개니까 이 아웃풋 함수도 5번 호출되는 그와 같은 형태들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강의 자료 쪽에서 전체 배열을 갖다 넘기는 기본적으로 2차원 배열을 갖다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배열 이름만 넘기면 그 배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을 넘기는 거하고 똑같으니까요. 자 여기서는 테이블 원소 개수가 5개인데 5개든 6개든 10개든 나는 함수 호출을 딱 한 번으로 끝내겠다는 거죠. 자 테이블이라는 2차원 배열 이름만 넣겠어요. 그러면 받을 때 4바이트짜리 포인트형 변수 하나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이제 4바이트짜리 포인트형 변수 이렇게 하나 위의 방식이나 밑에 방식이나 둘 다 동일하다 라는 형태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2차원 배열을 갖다 보통 넘길 때는요 이렇게 이제 배열 이름만 넘기는 것도 있지만 이제 배열의 원소 개수 값을 같이 넘겨주는 식으로 함수 프로토타입을 작성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PO출 함수에서 메인 함수에서 이제 정의된 이런 매크로 상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이렇게 배열 원소 개수 값을 PO출 함수한테 같이 넘겨주도록 작성을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배열을 넘기는 걸로 해 가지고 처리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컴파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원 배열이 가지고 있는 값을 전체적으로 다 출력하는 형태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2차원 배열을 이용해 가지고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갖다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와 같은 2차원 배열을 포인터와 함수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기본적인 간단한 예제를 갖다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5명에 대한 학생에 대한 성적을 기본적으로 처리하는데 자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한 명당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점수를 저장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 자 우리가 이제 총 5명입니다. 5명이면 5명에 대해서 우리가 총 5명인데 한 명당 저장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국어, 영어, 수학 3개입니다.
그래서 총점과 평균 같은 경우는 별도로 따로 저장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저장하는 형태인데, 자, 요 5명이니까 내가 종수값 국어, 영어, 수학 3개를 갖다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몇 개, 총 5개를 갖다 만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저희가 이 2차원별로 해가지고요. 5명에 대해서 한 명당 총 몇 개, 국어, 영어, 수학 3개를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 이제 하기 위해서 나는 총점과 평균까지 다 저장하겠다. 그러면 뭐요? 얘가 5개가 돼야 되겠죠. 국어, 영어, 수학, 총점, 평균 총 5개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총점, 평균, 총점도 종수, 평균은 이제 소수점 이하짜리까지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종수기 때문에요. 하나만 우리가 이제 실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어, 영어, 수학, 총점, 평균까지 다 실수형으로 5행 5열로 이렇게 작업하는 형태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은 5행 3열의 2차원 배열을 기본적으로 제가 만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값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2차원별로 하기 위해서 행과 열값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크로 상수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학생 수라든지 과목 수를 갖다가 내가 바꾸려고 할 때 좀 더 이제 수월하게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메모리 공간을 갖다 만들었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입력받고 출력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메인 함수 하나로만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짜볼게요. 그러면 자, 5명의 학생 점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한다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2차원배를 갖다 이제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중첩 포문을 갖다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하면 좀 더 우리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J값. 자, 안쪽 포문 같은 경우는 과목 수가 되겠죠. 과목 수가 플러스 자, 행과 열값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원소들을 갖다가 입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얘를 테이블로 이름을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내가 5행 3열 총 5명에 대해서 한 명당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여기에다가 첫 번째 학생 성적,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입력받은 요 학생에 대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성적을 내가 계산해서 이제 출력을 해보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 갖다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자, 여기서는 자, 기본적인 성적 결과를 갖다가 5명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가 연속해 가지고 첫 번째 학생 연속해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바로 이제 출력해 주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자, 여기서
또 i 플러스 1로 해서 몇 번째 이렇게 이제 표시하면 되겠고요. 여기 또 자, 이 정도 예제 같은 경우는 메인 함수 단일 함수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작성을 할 수가 있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입력한 첫 번째에서 2차원 배열에 이렇게 이제 저장되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꾸미는 거야 이제 시간 날 때 하면 되는 것들이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적 결과를 하는데 원시 데이터 국어 영어 수학 점수만 했는데 요 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총점하고 평균을 갖다가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총점 같은 경우 자, 여기서 하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출력할 때마다 누적 합값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출력할 때마다 누적 합값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 안쪽 포문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어 영어 수학 원시 데이터를 출력했고 총점을 갖다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총점이 끝나고 나서 이 총점이 이 안쪽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끝나고 나서 제가 평균 값을 갖다 토탈을 갖다가 과목수만큼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평균도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OD, %8.2%에서 자, 토탈과 에버리지 값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토탈 요것 같은 경우 바깥의 포문에서 이제 활용하려면 자, 자, 얘를 갖다가 그냥 자, 이렇게 총점 평균까지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함수로 쪼개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근데 자, 이 단일 함수로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뭐 하겠다? 각 기능별로 함수로 쪼개는 작업을 갖다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다가 내가 이제 입력받는 처리를 갖다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자,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스코어 인풋이라는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입력 처리를 다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메인 함수 쪽에서는 이 입력 처리를 갖다 하기 위해서 배열 이름하고 원소 개수, 자, 행과 열값, 함 소출만으로 해가지고 입력 처리를 다 끝내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성적 결과를 갖다 출력하는 거죠. 자, 이것 같은 경우도 자, 아웃풋 함수 쪽에서 이 소스 코드를 갖다가 작성하고, 자, 이 부분을 갖다가 메인 함수 쪽에서는 뭐예요? 함 소출만을 통해서 입력과 출력을 다 하겠다. 그러면 메인 함수는 이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기능들을 갖다가 함수로 우리가 이제 쪼개는 작업들을 갖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매크로 상수로 해가지고 로우하고 콜 값을 했다고요. 이거는 이제 변수로 얘 값을 갖다 받았으니까, 자, 그리고 콜값 이런 식으로. 자, 저기서 이제 p 테이블, 이 p 테이블이 결론은 요 그 2차원별을 갖다 가리키는 4바이트짜리 포인팅 변수일 뿐입니다.
이거를 테이블 1이라는 배열 이름 대신에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작업을 했고, 자, 우리가 이제 총점과 평균, 한 명당 총점 평균을 갖다 계산하는 걸 갖다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총점 평균을 갖다 하기 위해서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총점 평균을 이 아웃풋 함수가 직접 작업하지 않고 함소출을 통해 가지고 내가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균값도 결론은 뭐예요? 함소출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는 그 메인 함수에서 전체 배를 갖다 넘겨온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한 행씩 기본적으로 넘어온 형태들, 과목수를 갖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 이렇게 되면 2차원별의 한 원소를 개별적으로 넘기는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총점과 평균을 갖다가 내가 뭐 하겠다? 자, 함소출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온 이 1차원 배열에 대해서 내가 총점을 갖다가 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작업을 그냥 수월하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이 값 자, 이 총점에 대해서 그냥 평균만 그냥 넘겨주면 되는 형태들이니까요. 자, 더블형이니까 더블로 형변환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킬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메인 함수 하나로 작성했던 것들을 배열에다가 배열을 2차원 배열을 내가 함수로 넘겨줘서 함수로 쪼개서 작업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입출력의 이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2차원 배열을 함수로 쪼개서 기본적인 작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그와 같은 형태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요 스캔F 같은 경우 우리가 요 첨자 연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풀어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풀었으면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얘를 갖다 이제 하게 되면 자, 주어진 주소에서 J칸만큼 떨어져 있는 대상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하게 되면 얘도 자, 주소하고 간접 연산자가 기본적으로 상세가 되기 때문에 요 말이 되는 형태를 갖다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P 테이블 대괄호 i 플러스 j 하게 되면 i행 j열의 주소값하고 같다. 자, 이것까지도 이제 풀어 쓰게 되면 자, P 테이블에서 주어진 주소에서 i칸만큼 떨어져 있는 대상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이게 이제 다 같은 말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스캔F라는 요 함수를 첨자 연산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와 같은 포인터 연산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작업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갖다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죠. 출력할 때도 자, 이 부분을 제가 뭘로 그래서 첨자 연산으로 풀어 쓰는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거하고 똑같이 주어진 주소에서 J칸만큼 떨어져 있는 대상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자, 주어진 주소에서 i칸만큼 떨어져 있는 대상체. 자, 이렇게 이제 더블 포인팅 변수로 이 부분을 이렇게 첨자 연산과
포인트 현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형태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1차원 VL이기 때문에 이제 그 포인트 현상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터페이스가 입력 부분이나 출력 부분이나 동일하니까 자,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2차원별로 만들어내는 것을 포인터와 함수로 어떻게 처리하냐,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차원 배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래서 그 2차원별로 요 할당받은 요 메모리 공간을 내가 포인터와 함수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와 같은 2차원 배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다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렸고요. 간단한 예제를 통해 가지고 간략히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